어당팔,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부총리인데요. 실제 여권 내부에서 특히 친박계에서 경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그 음성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에 대한 경질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주장이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주무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파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의원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자, 조수진 차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왜 친박에서 황우여 부총리 경질론을 꺼내는 겁니까? 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전에 시정연설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강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면에 서야 될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어정쩡한, 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입장이 뭔가 알쏭달쏭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바로 새누리당 친박계의 불만이고요. 급기야는 오늘 김무성 대표까지도 경질론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세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교육부가 쭉 주도하면서 이를 추진해야 되는데 부총리가 어정쩡하니까 당이 전면에 나섰다. 왜 선거를 치러야 될 당이 이렇게 풍차 노숙해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전면에 부총리가 나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소통 문제와 절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가 이른바 비밀 TF를 운영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TF가 또 논란이 되는 것은 황우여 부총리가 국정화를 추진한다라는 발표 전에 가동이 됐다라는 것. 네. 그리고 이 TF 구성은 할 수가 있지만 구성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견이 필요하다. 이런 정식 발령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밀 TF, 불법 TF 이런 어떤 수식어가 더 씌워진다는 게 여당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인 거죠. 바로 이런 일 처리를 매끄럽지 못하고 여론을 악화시킨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황우여 대표가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이제 정치인 장관 부총리들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관심이 있는데 총선 출마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있죠. 네. 당연히 있는데 지금 이제 황우여 부총리는 사실은 본인은 지난번에도 왜 자유발행제가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한 국정화로 하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대통령은 국정화라고 하는 방향을 밝혔는데 국무장관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친박들로 하여금 지금 대통령이 이 부분을 다소간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표에서의 일시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너무 교육부총리가 좌고우면하는 거 아니냐. 특히 어떤 주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을 고시를 하고 추진을 하다 보면 많은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이른바 진보 진영, 좌파 진영 이런 또 비판이 본인에게 쏠리는데 총선에 출마할 장관으로서는 지역에서 특히 이러한 찬반이 갈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몸을 사리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친박들이 있어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아주 교육부총리 그냥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아주 일가를 했죠. 자, 그런데 혹시 야당 의원들의 관계도 좀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이제 황우여 부총리가 지금 국회의원 5선인데 내년에 당선되면 6선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국회의장 하고 싶다는 것이 이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야당 의원 지지받고 그런 과정에도 좀 도움이 돼야 하는 것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지금 황우여 부총리의 그런 태도가 무슨 야당 의원들까지 표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사실상 후보를 내면 그분에 대해서 표대결 없이 사실은 표대결을 하더라도 어떤 여당 후보가 되는 게 관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눈치를 봤다기보다는 사실 황우여 부총리 자신의 스타일과 이른바 어당팔이라고 하잖아요. 어수룩해도 당수가 8단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방향을 가고자 하더라도 이것을 직선적으로 어떤 내걸고서 돌파하는 이런 정면 돌파형이 아니고 상당 부분 뜸을 들이고 상대방 정말 몸달기 하고 좀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지치게 만들어서 네. 결국은 그러면서 가는 스타일이 어떤 황우여식 사실 정치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이 대목에 대해서도 황우여 부총리 자신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도 국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이상 여기서 발 뺄 생각 없다라고 가장 최근에 가까운 분들에게도 얘기한 것을 제가 취재를 했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고시를 비롯해서 내가 할 일은 분명히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강한 의지를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저 황우여 부총리의 모습인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구성한 게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왜 어당팔이라고 들리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문의가 있는 건 사실이고 교육당국으로서는 겸허히 접근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려고 당연히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교육반의 TF팀 근무 현장에 더 이상의 왜곡과 정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어제의 사례를 듣는 분들이 많은데 기억하시겠지만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숭도 건물에 일요일 밤부터 야당 의원들이 들이닥쳤잖아요. 네. 어제 원래 황우여 부총리가 세종시에서 서울로 올라올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한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조금 약간 다른 설명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당연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총리가 직접 어쨌든 저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이든 대변인을 통해서든 바로 본인의 육성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좌우 사정을 설명하고 나섰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만은 왜 그런 TF를 운영했느냐가 아니라 그런 TF는 당연히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준비 단계부터 TF는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정당한 일을 하면서 마치 못할 일 한 것처럼 정면으로 나서서 야당 의원들의 부당한 이러한 말하자면 건물을 들이치고 이런 데 대해서 당연히 항변하고 부총리로서 설명을 해야지 왜 부분을 마치 무슨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어쨌건 어제 세종시에 머물고 있었는데 혹시 이런 난처함 때문이라면 이제 정치 고수답게 애둘러가는 방법을 선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유 때문인지 경질론이 쏟아졌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부총리의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경질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를 내놓았을까요?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려하시고 또 열심히 보다 더 일을 해야 한다는 채찍 장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제가 잘 압니다. 무겁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일단 박성원 의원이 이게 내부 취재한 것처럼 단호한 의지를 갖고 가긴 가는 거네요. 일단 11월 5일까지는 앞만 보고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고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마무리 짓고 아마 연말쯤 해서 최경환 부총리하고 세트로 같이 아마 그만두는 식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엔요. 물론 육선 의원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일을 대통령 주도로 시작한 일 때문에 내가 다음번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부총리로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걸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너무 무리한 기대입니까? 황우여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사실은 당 안팎의 평가고요. 본인도 이 부분 제가 좀 취재해본 바로는 사실은 본인은 이거 필요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끝까지의 행정적인 추진 이런 부분까지가 나의 몫인지는 솔직히 아마 본인도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더 추진력을 갖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아마 나타나서 이 부분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5일이면 정부는 예고한 대로 이제 국정화 관련된 고시를 내놓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황우여 부총리의 역할 단호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